시작부터 핵심을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한 바이오 기업의 기술이 업계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또 세계 1위 제약사가 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바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그 단계에 와 있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술 수출의 임박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가 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1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명확한 시점을 앞두고 있죠. 아마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펩트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대화는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보죠. 지금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바로 비만, 당뇨 치료제, 그 GLP-1 계열 시장 아니겠습니까?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는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펩트론이 주목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약효 지속성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나 노보노디스크의 약물들, 효과는 정말 뛰어나죠.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하거든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은 이 주기를 한 달 혹은 그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플랫폼입니다. 아, 단순히 주사 횟수를 줄여서 편의성을 높인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편리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약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사 횟수가 잦으면 체내 약물 농도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릴 수 있는데 이 장기 지속형 기술은 안정적인 농도를 꾸준히 유지시켜줍니다. 이건 약효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 효과 자체를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인 거죠. 자료들이 이 기술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은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술,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개발하고 있지 않나요? 수십조 원이 걸린 시장인데요? 물론입니다. 경쟁 기술들이 있죠. 하지만 자료가 강조하는 건 펩트론의 기술이 이미 다른 의약품에 적용돼서 상업화까지 성공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GLP-1처럼 민감한 펩타이드 약물을 안정적으로 또 장기간 방출시키는 건 정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펩트론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엄청난 기술을 과연 글로벌 빅파마가 정말로 원하는가? 자료들을 보면 특히 일라일릴리와의 관계에서 아주 구체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분석의 핵심 근거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이전 계약, 즉 MTA의 연장입니다. 여기서 잠시 MTA가 뭔지 짚고 넘어가면요. 제약업계에서 이건 결혼 전에 아주 진지하게 만나는 연애 단계와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깊게 알아보는 단계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 도입을 고려하는 회사가 기술을 가진 회사의 물질을 직접 가져가서 자기네 연구소에서 테스트해보는 아주 실질적인 검증 단계죠. 그런데 최근에 펩트론과 릴리의 이 MTA가 연장됐습니다. 연장이요. 언뜻 들으면 아직 결론이 안 났나 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가 파고든 지점은 그 연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기존 물질 외에 추가적인 펩타이드 물질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장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건 의미가 완전히 다르네요. 기존 약물에 대한 평가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 오히려 평가 범위가 릴리의 다른 신약 후보 물질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평가 단계에서 협력 범위의 확장으로 넘어가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앞서 언급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입니다. 네, 펩트론이 불참했었죠? 맞습니다. 다시 이 세계 최대의 무대에 섭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료는 이걸 앞서 말한 MTA 연장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더군요. 정확합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하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죠. 릴리가 확장된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했고 다가오는 JPM 컨퍼런스에서 자사의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발표하면서
높아지면서 장기 지속형 기술 파트너로 팩트론을 언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수출 계약 발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정말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대형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경우도 사실 적지 않았잖아요. 이번이 다르다고 보는 특별한 근거가 자료에 더 있나요? 릴리는 지금 노보노디스크와 GLP-1 시작의 패권을 두고 그야말로 초를 다투는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가 바로 한 달 제형입니다. 즉, 펩트론의 기술은 릴리에게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죠. 알겠습니다. 기술의 가치, 그리고 빅파마와의 연결고리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지금이 적기인가?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현재 주가의 위치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차트를 보면 명확한 하락 추세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누구라도 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 자료가 주목하는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이 하락 과정 속에서도 특정 가격대, 예를 들어 2만 원 초반대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아주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며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 구간에서 누군가는 계속 물량을 받아내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제시하는 핵심 전략은 바로 이 지지선에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첫 번째 신호. 예를 들면 긴 아랫꼬리를 단 양봉 캔들 같은 게 나타나는 시점. 바로 그때가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은 높은 핵심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전략이군요. 과거에 알테오젠 같은 대형 바이오주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진입하는 게 불안하시다면 JPM 컨퍼런스에서 실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제시합니다. 다만 모든 정보가 공개된 후에는 가격이 이미 상당히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겠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진입할 것인가, 확인 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입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과도한 낙관론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자료들에서도 바이오 투자의 본질적인 어려움과 리스크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고 했고요. 네, 이 부분에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됩니다. 바이오 투자는 단순히 기술력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나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자료를 보면 과거에 성공 신화를 쓴 여러 바이오 기업들 사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올릭스의 경우 한때 기술 이전이 무산됐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주가가 8,000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의 끝난 회사 취급을 받았죠. 와, 그야말로 공포의 시간이었겠네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주가는 14만 원까지 치솟았거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영광 뒤에는 지금의 펩트론과 비슷한 가파른 하락 추세를 견뎌낸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펩트론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이런 지독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파고들고 싶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 외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만약 JPM 컨퍼런스에서 릴리가 펩트론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혹은 펩트론의 기술과 경쟁할 만한 다른 기술이 갑자기 부상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JPM 컨퍼런스에서 아무런 발표가 없다면 그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는 단기적으로 큰 실망 매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릴리가 다른 대안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지독한 섹터에 투자하신 거예요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요. 결국 모든 분석이 가리키는 방향은 기술의 최종 가치를 믿는다면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이벤트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긴 호흡과 인내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큰 수익은 편안한 기다림 속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료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이겨내는 경험치가 쌓여야만
바이오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어찌 보면 투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펩트론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GLP-1 시장에서 장기 지속형 기술이라는 강력하고 독보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1위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의 협력 관계가 MTA 연장, 또 JPM 컨퍼런스 참석 같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기술 수출 계약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가는 기술적으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지선에 있지만 바이오 투자의 본질적인 병동성은 반드시 인지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료의 최종 결론은 결국 기술을 가진 회사가 승리한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추측과 분석이 엇갈리는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시기야말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순간에는 이미 가격의 그 가치가 모두 반영되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깊게 파고드는 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신 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만약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정말로 업계의 차세대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대 기업들은 펩트론을 단순히 중요한 파트너로만 남겨둘까요? 아니면 M&A를 통해 그 독점적인 기술을 완전히 자신들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겁니다.